해볼게요. 네. 나와요? 또 사라졌나요? 좀 로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요? 되고 있나요? 나옵니다. 되고 있는? 네. 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앞부분은 앞부분 자르기 위해 편- 한번. 자, 오늘은 이제 그 답안을 한번 띄워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답안을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 김태현 베타가 한 거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종합 문제 1권에 심화 문제 3절하고 7절인데요. 일단 3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점짜리 문제였고요. 일단 여기 쟁점은 주요 쟁점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대상 적격이 있는지. 다음부터 네, 이 답안 네. 스캔할 때 네. 그 앞부분 그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 스캔번호 같이 넣어가지고 네, 뒤에다 네, 답안지 네. 붙여서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분들도 같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일단 정부에서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네. 200만 호를 건설하기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사업 인정 신청했고 근데 이 사실을 안 인근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자 그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했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와 주민 동의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 인정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서 사업 인정 신청 반려 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인정을 반려한 그 거부가 처분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서 취소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취소 소송이 계속 중에 자연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동 사시행으로 해서 그게 인정되는지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갑의 취소 소송이 인용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네,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따라서 검토를 했습니다. 답안지를 체크해 보면서 네, 한번 그래서 쭉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세요. 서부터 네. 읽어보겠습니다. 녹색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갑의 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과 인용 여부를 묻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룰 쟁점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적어줬습니다. 좋아요. 사업 인정 거부가 취소 소송의 대상인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행정 지도인지 검토한 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즉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 처분한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그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 네. 그리고 취소 소송 제기의 적법성에 대해서 설문 1로 해서 하고자 한다. 네. 검토하고자 한다로 약간 바꾸겠습니다. 비문이니까. 예.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네. 이게 먼저. 설문이를 요 앞에다가. 네. 설문이를 앞에 쓰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다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문제 소재 좋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 신청 반려 행위는 사업인정 거부 행위로서 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외의 다른 소송 요건은 대소원전 기간피, 그중에 협의의 소액이나 제소기간 등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적어줬습니다. 충족된 것으로 전제하고 전제하고 네. 이하 논의하기로 한다. 하고 이하 다른 데들도 문제 답안을 쓸 때 이게 이제 전제가 안 깔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자승계 같은 경우가 이제 한두 개 정도 이 전제가 안 깔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전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전제하고 이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8주 참가 내가 그 기출 문제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에 대한 하자승계 같은 거 물어본 거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하도 황당한 문제야. 맞아요. 왜냐면 문제 잘못된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돼요? 표준주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보고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로 지정된 것은 그것도 개별 공시지가로 판단함으로 그런데 그걸 공고를 제시해서 네.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이제 기법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또 기출문제 중에 또 문제되는 문제가 또 있어 보이냐면 개불공시가 정정 중에서 한 필지 공동 소유자야. 근데 각각 소외 대상과 그 다음에 제소기간 물어본 문제가 있어. 각각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한 필지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게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각각 소외 대상과 제소기간을 물어봤잖아. 근데 이런 게 이제 생겼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거를 어떻게 논의의 전제를 깔고 그런 걸 쓸 때 이제 문제 소재 이런 데다가 논의의 전제를 여기다 이제 깔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출제위원도 미스를 내는 경우가 있어. 하자 승계 같은 것도 막 엉성하게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좀 잘 체크해서 봐요. 네. 좋아. 그래서 이어서 사업 인정의 이유와 법적 성질을 이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의의랑 법정 성질을 그냥 묶어서 간략하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대상 적격의 검토를 먼저 해주었는데요. 사업 인정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례를 위주로 검토를 했고요. 거기서 소결, 사안의 적용까지 적어줬습니다. 먼저 관련 판례에서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그리고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판례는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자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고 적어줬고요. 그리고 소결로 신청권이 있는지 검토함에 있어서 원고 적격이나 본안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판례에 있어서는 대상 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바 이유와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적용으로 사업 인정의 거부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거부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처분으로 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바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고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원고 적격의 인정 여부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신청권 가능자는 당연히 그 법률상 이익이 있고 거부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 바 원고 적격까지 인정된다고 이것도 간략하게 적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고 적격은 우리 판례가 이제 여기까지 좋아. 법률상 이익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이제 판례 문장을 개직구 간사경에서 개직구의 논고를 거기다 좀 넣어주면은 간략하게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서유 추가 변경 가능성 및 갑의 취소 소송 인용 가능성 이게 다음 문항 2번인데 제가 이게 무름이가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안 썼거든요. 앞에다가 무름이. 그래도 그냥 써주는 게 나을까요? 여기다 앞에다 못 썼으면 뒤에다가도 써줘요. 무조건 일단 써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문제 소재를 좀 적어줬는데요. 이게 40점짜리 문제라 저는 이거를 설을 조금 짧게 쓰는 대신에 각각의 문항의 문제 소재를 조금 길게 가져갔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큰 문제에서는 그렇게 가능한데 작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답안지가 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배점이 이제 작게 나오면 이제 바로바로 그 쟁점에 대한 키워드 위주로 바로 요걸 문제 소재를 이렇게 길게 적지 말고 한 두세 줄 정도로 그 쟁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바로 들어가는 형태로 답을 분석하는 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전 소송에서 새로운 거부 사유를 내세운 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되는지 먼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부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면 새로운 거부 사유를 포함해서 위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로 사업 인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위법성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려 한다고 문제에 대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성은 우리 다 알다시피 기사동 사시행으로 검토를 한다는 내용을 먼저 학설이랑 판례로 나눠서 적어줬고요. 판례에 대해서 검토를 좀 같이 써줬습니다.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랑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생각건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필요성과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보호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앞에 적어줬던 학설과
같이 해서 검토를 적었습니다. 타당하다 끝내지 말고 타당하다고 뭐 생각된다? 판단된다, 생각된다 이게 이제 검토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판단. 이거 아마 배점 때문에 판례하고 검토를 따로 쓴 거 붙었은 것 같아요. 네. 배점이 저거 되면 판례하고 검토를 따로 쓰고 이것처럼 배점이 지금 뚫리니까 지금 이렇게 붙였은 거죠. 사실은 이 판례를 이 내용을 하나 더 쓰고 싶어가지고 이걸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위에 들어가는 게 맞았을지 그 판례 검토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처분상의 추가 변경에 이제 제한적 긍정선을 하면서 거기다 그 위에 바로 붙여서 쓰는 게 좀 더 있어 보이가 한꺼번에 다 검토는 한꺼번에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한적 긍정설이랑 이게 뭐 먼저 여기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그거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앞으로다가 빼고 한꺼번에 소결 이런 형태로 해서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판례 검토, 판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약간 좀 중원부원 그런 거 아닌데 다른 내용을 썼어요. 사실은 다른 내용을 썼는데 목차로 보면 약간 중원한 느낌이 들잖아.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앞에 걸 위로 당기고 밑에다가 소결로 좀 이렇게 검토를 묶어서 소결로 적으면 훨씬 더 세련된 답안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 적용해서 한꺼번에 이제 포섭하는 방식으로. 사안의 적용은 당초 거부 사유는 권고를 미이행했고 인근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사유였고 새로운 거부 사유는 자연 경관의 훼손인데 양 주장의 내용적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짧게 써줬는데요. 인근 주민 동의서를 불제출한 이유로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을 반려한 후에 자연 경관 훼손 사유를 추가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는 바 이에 근거할 때에도 사안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 근거를 적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사업인정 거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제 다음 목차로 여기다 참 적었는데요. 보인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 비문이야.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단된다.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보여진다 이 정도. 판단된다 이렇게 쓰고 보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학에서 잘 쓰지 않는 그 비문이니까. 왜냐면 이게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위를. 그래서 사업인정 거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은 이것도 또 문제점을 적어줬고요. 사안의 경우 이게 선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한 번 다시 적어줬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취소 처분 사유에 대한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판단을 하고요. 사안에서 권고가 행정 지도인지 권고에 해당한다면 행정절차법 제48조 2항에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안의 권고가 행정지도인지와 관련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좀 짧게 써줬고요. 행정기관이 일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인위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권고는 갑에게 인위적 협력을 기대하여 사업의 정당성 부여 등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바 행정작용, 즉 행정지도라고 볼 수 있다고 봤고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안의 권고가 행정절차법 48조 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행정절차법 48조 2항은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의 권고 역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바 행정절차법 제48조 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등의 권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갑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정리로는 사업 인정의 거부 처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주민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사업 인정 거부해서는 안 되고 사업 인정이 근데 재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을 부관으로 했다면 이것은 부관으로는 할 수 있으나 사안은 부관이 아닌 권고에 불과하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 너무 확정적으로 쓰지 않도록. 그래서 위법성 정도의 판단은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요.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 취소 처분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의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바 취소 정도의 하자로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네. 보인다. 보여 뭐 맞다. 어려운 보인다 바, 아니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어렵다고 생각된다? 보여지는 바 취소 정도의 하자라고 생각된다. 네. 그래서 갑의 취소 소송 인용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소 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바 행정지도 지키지 않아서 사업 인정 거부한 사안은 위법하며 중대 명백설에 의거해서 취소 정도의 하자라 생각되는 바 갑의 취소 소송은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보여진다. 판단된다. 네, 계속 이렇게 적었네요. 네. 결론 뒤에 잘 적었고 적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이거 총 여기까지 적는데요. 네. 그래도 40분 내로 끝났어요. 얘는 안 보고? 아니요. 그 제가 적어온 걸 보고 적어온 걸 봤습니다. 잘 외워야 돼요. 네. 많이. 외우겠습니다. 좋아. 이거.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내용이 좀 중복되니까 쟁점 위주로 좀 설명을. 네, 쟁점 위주로 일단은 이거 역시 철회권의 제한 범위네 이거. 네, 사업 인정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철회권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철회가 가능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대한 공익상의 그 요건이 인정되는지 그거였고요. 얘는 그러면 취소 소송의 그 앞에 이 법적 성질에 관한 것은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라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소 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썼습니다. 아까 했듯이 원고적격 협의의 손익 이런 부분 썼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철회는 침입적 처분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적었고요. 그리고 사업 인정 철회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직권 취소와 달리 변화된 법정 및 사실상 에 따라 행정의 공익 목적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이에 행정기본법 19조 판례 학설을 검토한 후 본건의 철회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려 합니다.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19조에서 네. 철회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죠. 잘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행정기본법 먼저 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관한 법령을 가볍게 검토를 해보자면 법령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법령 등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또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한 당사자 불이익 철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학설로는 적극설, 소극설 등이 있고요. 종래 다수설은 소극설로 인정이 되고 관련 판례에서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처는 처분 당시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처분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의 태도나 다수 학설 그리고 행정기본법 19조를 종합해 봤을 때 철회 사유나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인정하는 바 그래서 해당 사안에서도 사업 인정의 철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철회 절차상 하자 여부를 가볍게 또 검토해 봤을 때 행정행위의 철회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위법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이게 전제에서 써야지 뭐 판단한다 이건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전제에서 쓰기로 하는 걸로. 전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사안에서 철회 가능성 이게 목차 자체가 조금 애매해. 이거는 빼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 철회 사안에서의 철회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검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목차를 좀 더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잘 썼어. 사안이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에 필요했는지 검토하는 거하고. 근데 이거 하나부터 했었는데. 그치? 네, 다른 것은 법리는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공익상의
아, 필요.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를 이 같이 사안이 쓴 건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하고 공익상 두 번째 이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나눠서 쓰면 있어 보이잖아. 아, 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사정 어차피 변경이랑 근데 자기가 공익상 필요. 내용을 두 개를 반복해서 썼다고. 네. 그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1, 2를 목차를 나눠서 네. 이게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쓰면 훨씬 더 아, 답안지가 더 좀 더 깔끔하게. 풍부하게. 그렇지. 네. 근데 내용도 사실은 두 번째 목차에서 그 내용을 썼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 답안지가 좀 있어 보이게 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목차를 좀 더 세분화할 그렇지.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철회권 제한 법리. 네, 사안의 경우가 철회권 제한 법리에 해당하는지 그 이거는 네 가지로 아니 세 가지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사업인정 철회의 위법성을 마지막 목차로 잡은 거고요. 비례 원칙, 실권의 법리,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이 답안 순서로 보면 네. 비례 원칙하고 네. 행정기법부 12조 1항이 신뢰 네. 보호 원칙이고 12조 2항이 실권의 법리잖아. 네, 네. 그 순서대로. 아, 조문 순서대로 해서 행정기법 10조, 12조 1항 네. 신뢰 보호 원칙, 그다음에 세 번째 12조 2항 실권의 법리라는 식으로. 이게 근데 제 나름대로 약간 이렇게 쓴 이유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있어서는 갑이 사업 인정을 신뢰했고 보호 가치가 있는 바 재산상 손실을 통해 당사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그거 내용을 써가지고 이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마지막에 쓴 건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 좋아. 근데 이제 조문이 12조 11 썼는데 네. 이거 12조 1항이고 12조 2항이잖아. 그거 적어주는 걸로. 저거 좀 정확하게. 2항, 1항. 네. 잘 써놓고도 네. 점수를 잘 못 받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성실하지 않잖아 끝까지. 네. 디테일을 강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철회 위법성에서 네. 기각될 것이다 이게. 네. 이런 관념적인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는지 법학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신뢰보호 그다음에 실권은 이게 쭉 보이지 않아서 청구 기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각. 판단된다. 될 것으로. 이게 이론처럼 쓰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네. 항상 법학은 주범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적는 게 네. 되게 중요해요. 결론을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해결로 사정 변경으로 후발적 사유로 국토부 장관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압상 철회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송 제기 요건에 있어서 처분성, 원고 적격 등을 충족하는 적법한 소송으로서 사업 인정은 수익적 행정 행위로 철회권 한계가 인정되나 사안에 있어서 한계를 넘는 위법이 판단되지 않는 바 청구 인용될 수 있다. 그리고 철회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에 기반한 손실 보상을 통해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게 시간 얼마 걸렸어요? 얘는 근데 조금 더 그냥 쓰는 데만 말씀하시는 거죠? 쓰는 땅 데는 해가지고 35분 정도? 얘는 35분. 조금 더 짧게 걸렸고요. 보고 쓴 거지? 네. 근데 좀 더 해가지고 외워서 쓸 수 있도록. 자네 이제 답안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나 배점 부분에 있어서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점이 조금 부족하지? 그지? 네. 총 배점이 14장입니다. 배점이 지금 40점이면은 8페이지 정도, 네. 7, 8페이지 정도 조금 적게 적었어. 7장씩은. 그러니까 좀 잘 적었는데, 네. 저번 참에 볼펜으로 쓴 거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네. 지금 에너겔로 썼어요? 네, 에너겔로 바꿨습니다. 잘 해줬고, 네. 그 다음에 좀 글씨를 깔끔하게 좀 써. 네. 자네 답안에 다 좋은데, 우리 병진이가 글씨 시원하게 잘 쓰잖아. 예. 그 좀 참고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이게 자네 답안이 너무 글자가 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막상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다 못 적어요. 실전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나는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못 적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네. 그 점을 지금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형식의 부분 아주 잘 썼어. 잘 썼고 이것을 못 이었다. 이게 지금 문제야. 그래도 약간 쓰면서 원고 적격이라던가 이런 행정법 약간 익숙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이걸 실제로 이렇게 답안을 쓰고 네. 이거를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 본인이. 그 전에 이제 물론 내가 베타로 숙제를 해가지고 내라고 그러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답안 채우는 거야 아마 급했을 거고. 맞아요. 진도 따라가고 네. 그러느라고 좀 급해가지고 안 못했을 거고. 네. 지금 2차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복습을 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 네. 지금 단계에서는. 해보니까 지금 어떤 것 같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전에 원래 한번 써봤을 때는 거의 베낀 답안을 그냥 복붙해서 거의 베껴서 그렇지. 요약하는 정도였는데 그렇지. 그래도 이번에는 규정이나 좀 판례도 더 찾아보고 뭐 더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이건 빼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걸 조금 더 찾아보고 고민하게 돼서 이게 좀 공부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진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진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문제 종합 문제도 그렇고 우리 기출 문제도 그렇고 이제 법전 같은 거 그 줬잖아 미니 법전 네. 이런 거 다 있고 네. 지금 저 있잖아 네. 법전 해놓고 그 다음에 법전에 판례 들어가 있거든 네. 판례집 이런 거 하면서 그거를 자꾸 그 답안에다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걸 항상 고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답안이가 매번 이게 왜 그랬냐면 시중에 있는 그대로 쓰면은 이게 차별화가 안 돼. 다른 사람도 다 열심히 해서 외울 거 아니야. 그대로 아마 써도 그 비슷하게 문제 나오면 그대로 써도 사실은 답안지에서 뭐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거야. 근데 합격권에 가려면은 그거보다 약간 차별화가 돼야 돼. 네. 그러려면 그거를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거를 이제 그 내가 연구를 해야지. 네. 그 연구에 훈련을 해야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합격으로 가는 길이지. 그게.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하나는 이 답안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형식을 막 되게 많이 바꾸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더 판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그런 그렇지. 게 그게 이제 그 판례과 관련된 규정하고 판례를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제가 법전이나 지금 판례 같은 거 찾아보면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판례를 놓으면서 기본서에도 판례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걸 놓으면서 답안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몇 줄 안 돼요. 사실은 답안을 치다 보면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어렵거든. 근데 그게 몇 줄 안 되는데 그게 0.5점 채점자 입장에서는 0.5점, 1점, 0.5점, 1점 한 파트에서 그렇게 한두 군데 자꾸 올라가잖아. 그러면 점수가 나중에는 확 그게 차이가 전체 점수로 보면은 5점 이상 차이나. 5점이면 그냥 승부는 끝난 거야 이미. 네. 실제 시험에서 실제 5점이면은 총점에서 5점이면은 승부는 끝난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디테일을 뭐랄까 디테일을 업그레이드 된달까 디테일을 하는 거를 자꾸 자기가 그거를 그 답안지에 넣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보고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시험 임박해서는 외워가지고 막 달리는 거에 치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시험 한 3개월 임박하면 그건 사실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거야. 그 시간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안 까먹고 써보고 이런 걸 버티는 거지. 실제 지금처럼 차분하게 내 답안지의 질적, 양적 측면을 검토해 볼 시간이 사실 없거든. 막판에는 사실은 나도 뭐 하나 더 외워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어. 없게 돼. 나중에 가면은 시험 임박해서 3개월에는 사실은 그 차이가 없게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이거 고민을 해봐서 쟁점별로 지금 쟁점별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쟁점별로 그거를 하나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답안지에다가 한두 개씩 놓는 거를 연구해 놓잖아. 그리고 내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이나 계속 연습해가지고 스타디에서 내일 하면서 그걸 계속 연습하잖아. 스타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은 시험 3개월에도 내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그냥 쓰는데도 더 잘 쓰게 되는 그게 돼요. 나중에 내가 복귀 베타 오래 했잖아. 여러분 처음 한 게 아니고 이거 수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그 한 3개월, 5개월, 3개월 전까지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더라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복귀 베타 오랫동안 해보니까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물이 차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이러니까 그게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귀에 대한 이제 막판 자신감이 탁 생기니까 막 이론도 열심히 하고 막 실무도 열심히 해가지고 복귀 베타 해가지고 실무 수석, 이론 수석. 작년에 이론 수석에서 우리 복귀 베타 이론 수석하고 재작년에 우리 복귀 베타가 실무 수석을 했거든요. 희한한 게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야 복귀를 수석해야지. 물론 실제 복귀 수석한 친구도 있어. 근데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복귀했던 방식을 이론에도 좀 도입해보고 뭐 실무는 약간 푸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꾸 이제 자기에 대한 채찍질이 제대로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줘가지고 그걸 꼭 답안지를 쓴 다음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형태로 해야지. 그래야 내가 쓴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사실 뭐 유튜브 찍나 안 찍나 그럼 차이는 없는데 이걸 여러분들 보고 찍으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게 초창기에 내가 찍은 거를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보잖아? 그럼 내가 어떤 점에서 어떤 논리가 틀리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럼 봐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공부가 많이 돼서 막판에 한 시험 임박해서 한두 달 전에 보면은 아, 내가 저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고 그게 나한테 엄청 큰 교보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뭘 모르고 뭘 막판에 뭘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이런 거를 영상으로 안 나오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보고 복귀 베타에서 영상을 찍어보니까 막판에 본인들도 그걸 느끼고 나도 사실은 가르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옆에서 보면서도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공부의 역사를 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뭐 못 써오더라도 뭐 내용적인 거를 얘기하더라도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 찍어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나한테 도움되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우리 경쟁하는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면서 또 좀 많이 자극이 되고 이번 참에 나한테 그 격려의 그 메시지 되게 많이 왔어. 이런 거 하니까 답안지에서 뭐가 좀 부족한 거를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소가 안 됐었는데 이번 참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화 속에서 그 답안에서 쟁점을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해소가 된다. 이런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사실 도움이 돼도 이걸 실제로 본인이 써오면서 이렇게 막 촬영도 하고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그래야지 이게 확 올라오지 도움만 돼. 공부하는데 도움만 되는 거야. 도움된 건 확실해. 도움된 건 확실한데 이게 이제 내 거로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하면서 남겨진 문제지. 남겨진 문제니까 이렇게 하고. 저 질문 몇 개만 해도 돼요? 네, 해요. 일단 제가 그냥 공부하다가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보면은 취소 소송의 요건 뭐 대소원 기간피나 뭐 대상적 격, 공권실, 원고적 격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부분적인 건 기억에 남거든요. 계속 이제 박사님이랑 계속 그렇지. 하다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막상 이걸 쓰려고 하면 딱 뭐부터 써야 될지 약간 그 목차를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쓸 때 이거를 그 전체적인 맥락을 구성하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네. 종합 문제하고 기출 문제 보면서 네. 이거를 무조건 달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문제를 딱 덮어놓고 그 밑에 이제 그 백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덮은 다음에 문제만 딱 본 상태에서 그 백지 위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 얼개를 어떻게 짜야 될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우선 뭐 기본서에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종합 문제, 기출 문제, 스타트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범주 내에서 내가 얼개 짜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약간 주요 그런 거 문제들 관련해서 목차 잡기 좀 암기를 하면 좀 도움이 그렇지. 될까요? 목차 잡기 암기. 그래서 네. 전형적으로 나오는 목차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걸 숙지하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쫙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이제 배점에 따라서 거기서 중요한 건 막 넣고 안 중요한 거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형적으로 실무도 그렇잖아. 실무 네. 유형별 목적별 평가 딱 나오면 이거 뭐 사실은 뭐 실무는 답이 정해져 있어. 네. 인근 지역이 거래사례 50억이잖아. 거기다 100억 평가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지. 50억이야. 네. 근데 50억을 그 3방식으로다가 논리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컨설팅으로 보여줄 건지 뭐 이렇게 문제 방향에 따라서 유형별 목적별 그 평가 방식에 대한 매뉴얼의 목차가 다르잖아. 법규도 마찬가지야. 법규도 요걸 내가 이제 그 권리구제형 그다음에 이제 그 판례 그 정립형으로 나오는 거 있지. 판례 조준사격으로 쭉 쓰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권리구제 소송 요건적 관점하고 인용 가능성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각계 전투로 우리 그 주로 이제 보상법규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각 그 물건별로 그 권리구제 방법론 그다음에 요건과 효과 불복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이제 답안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연습을 해가지고 딱 나오면 우리 그저 농업손실보상 요건도 쫙 있잖아, 그렇지? 농업손실보상 요건 쫙 있고 그다음에 집행정지하면 쫙 있고 그러면 요거는 배점에 따라서 내가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런 연습.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판례들 환매권 같은 경우도 오늘 그 강의 자료도 있는데 요번에 91조 1항 그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돼서 이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 나면서 10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럼 10년 지나면은 등기부 취득식을 완료했거든. 근데 이걸 중지시켜 놓은 거야, 판매권을.
그래가지고 판례는 10년이 지났지만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중지를 시켜놔가지고 새로운 법률이 됐을 때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되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또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면은 또 그런 그 법상의 요건과 또 최근에 나온 그 판례에서 추구하는 소급 적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자녀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재결 전추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도 뭐냐면 공사비 보상하고 그다음에 감가 보상. 요거 보상 항목 간 이게 이제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에 그 감가 보상만 청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보수비 보상 이거 있잖아. 건축 보수비 보상은 2항에 있거든. 그건 1항에 있고. 그러니까 1항에 있는 것만 청구하고 2항에 있는 건 각하됐어. 그런데 이걸 나중에 보증소 가가지고 야 2항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1항하고 2항하고 다른 건데 1항만 계속 주장하다가 2항 등급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거야. 2항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그걸 얘기했어야지. 처음에 그게 이제 각하돼가지고 안 된 케이스까지는 보증소에서 다룰 수 없다. 보상 그 항목간으로다가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새로 나온 판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요건과 판례들에다가 이제 새로 나온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딱 넣어가지고 하면 이 사람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똑같은 판매권 판례를 쓰고 똑같은 판매권 내용을 쓰는데 최근 나온 것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두 개. 근데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야. 한두 개씩 계속 들어갔어. 근데 1번 문제, 2번, 3번 문제에서 한두 개만 들어간 건데 이게 0.5점 1점 차이 나잖아. 네. 3점이면은 평균 1점이야. 당락이게 탁 끌려. 그 이번에 그 0.75점에 80명인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80명. 그 학교 커트라인에서 0.75점에 80명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1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점 안 되니까 7로 몇 점이면 2점 정도 차이였던 거지. 2점 정도 차이였는데 총점 2점 사이에서 쫙 이렇게 막 90명씩 차이가 나고 한 1점 이상 100명 이상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은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전에서는 그게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그래서 항상 보면은 디테일 털 내가 농담삼아 맨날 얘기하잖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을 사랑방에서 잘 했는데 시장에 가보면 아버지 것만 잘 팔린다고 맨날 그랬잖아. 그 이거 뭐라 그랬어?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 아버지 왜 그거 내 건 안 팔려? 하면서 했더니 임종할 때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야? 털.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는 안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면도칼로 바닥을, 왜냐면 집신이 그냥 맨발에다 씻는 거니까 까끌까끌 하거든. 그걸 다 넘어준 거야, 디테일하게 아버지는. 근데 나는 그냥 사랑방에서 예쁜 그냥 아버지랑 똑같은 집신 심었으니까 그냥 시장에 팔았는데 사람들은 그 디테일의 차이에서 아버지 것만 사게 된 거지. 이게 다반도 그래요. 아버지는 없네. 왜냐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잘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이 디테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디테일이 승부다. 그래서 결국은 승부의 세계에서는 디테일을 누가 더 디테일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승부에서 큰 관건이 돼요. 이런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론도 그렇고 법 실무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떼다 붙여가지고 디테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해당 쟁점과 연결되어 있는 디테일을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저 디테일 관련해서 이 대상 적격에서 약간 원고 적격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배점이 적으면 원고 적격 부분은 그냥 빼고 대상 적격이 충족되므로 원고 적격은 인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도 아니지. 대상 적격은 쭉 하고 대상 적격으로 그러면 그 앞에다가 네. 논의의 전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적격은 쓰는데 앞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뭐 개짓고 하면서 법률상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앞에 쟁점에서 원고 적격은 전제한 것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대상 적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 적격 뒤에다 빼면은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걸 앞에다 먼저 빼고 써주고. 전제를 깔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하고 그렇지 뒤로 이렇게 논리를 가는 방식으로. 대부분 문제가 제가 본 거는 원고 적격에 관한 게 좀 받았는데 개직고 간사기 이거는 처분 사유가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대상 적격인 거잖아요. 이게 좀 많은 그러면 거지. 대상 적격은 약간 거부가 처분이 해당되는지 할 때 주로 검토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신고 같은 거 할 때.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하고 신고하고 대상 적격 논의할 때 또 하는 게 뭐 있냐면 이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나올 때. 원처분 재결주의. 그런 거 나올 때 이제 대상 적격이 쟁점이 되는 거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네.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원고 적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네. 그 정도는 이제 전제를 깔고 이렇게 논리가 가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김재현 베타가 답안지 잘 써왔는데, 다음부터는 안 보고 잘 쓰도록, 안 보고 잘 외워서 하도록 하고, 답안지 글씨 좀 더 예쁘게 쓰도록 합시다. 얼굴도 예쁘신데, 글씨도 더, 이 글씨가 마음의 그 거울이에요. 이게 이제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그 과거 시험엔 다 자기 손으로 쓰도록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글씨를 더. 그때 컴퓨터가 없어서 지금도 손으로 쓰고 있잖아. 지금 손으로 써야 이게 자신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글로. 하여튼 보인다. 자네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게 보인다야 보인다. 이런 비문은 좀 저거 하도록 하고 저거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정리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네. 자, 유튜브 끝. 고맙습니다. 끝. 네. 이제 공유 중지 스트림 종료.